포모는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유행에서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식시장이 크게 오르면 사람들은 포모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 나만 뒤처질 것 같은 불안이 생기죠. 주변에서는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뉴스에서는 연일 코스피 신고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주식을 들어가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모가 가장 강해지는 순간이 대개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과 겹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이후 증시는 흔들렸고 한국의 코스피도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급락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두고 그저 미국 탓, 트럼프 탓만 하고 있다면 시장에서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한 셈입니다. 저는 직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한국 증시가 과열 구간에 들어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버스 투자 타이밍이라는 영상을 올렸고 실제로 인버스를 모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경고했던 구간보다 코스피는 더 올랐습니다. 작년 11월 초에도 저는 증시의 하락 직전에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영상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스피가 약 10% 정도 조정을 받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코스피 5,800 부근에서 조정을 경고했음에도 제 예상보다 상승이 더 길게 이어졌고 그 뒤에야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이번 2월 말까지의 시장 상승은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을 정도로 강하고 가팔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대중들이 느낀 포모의 강도는 작년 10월 말보다 훨씬 더 컸다고 봅니다. 사실 주식시장은 언제나 다음 기회를 줍니다. 지금 주식을 사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란 거죠. 그런데 시장 상승의 마지막 구간일수록 군중은 더 강한 포모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모두가 낙관적일 때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입니다. 조금 늦게 벌더라도 본인 자체가 크게 다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점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했다가 하락을 정면으로 맞아버리면 다음 기회를 잡을 자본도, 기다릴 멘탈도, 리스크를 감당할 체력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즉, 이번에 코스피가 6천이 넘는 구간에서 처음 주식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번 대폭락에 깜짝 놀라서 손절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포모를 느끼는 대중은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용기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시장에 뛰어드는 용기보다 지금이 과열 구간인지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모두가 흥분할 때 오히려 절제할 수 있는 힘에서 드러납니다. 남의 수익은 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진입 시점이 다르고 보유 현금의 규모도 다르고 손실을 견딜 수 있는 체력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미 많이 올라온 시장의 결과만 보고 뒤늦게 따라 들어가면 언제나 차익 실현 매물의 물량바지만 되어주는 것이죠. 저는 이번 2월 말까지의 상승장과 그 이후 벌어진 폭락장을 보면서 포모를 대하는 태도도 투자자들 간에 극명하게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시장 참여자들과 그동안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중은 같은 상승장을 봐도 전혀 다른 감정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기존 참여자들은 그 이전의 하락장도 봤고 거대한 폭락도 겪었고 급등장의 끝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이미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급등장이 길어질수록 기존 참여자들은 포모를 느끼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욕구가 더 커집니다. 한마디로 무섭다는 거죠. 많이 오른 시장을 보며 흥분하기보다는 이제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디서 비중을 줄여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그동안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반 대중은 이미 완성된 우상향 차트라는 결과만 보게 됩니다. 차트는 이미 크게 올라 있고 뉴스에서도 연일 강세를 말하면 지금까지의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포모라는 감정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반 대중이 훨씬 더 강하게 느낀다고 봅니다. 저는 주식 투자는 작년 3월 같은 하락장이 벌어졌을 때 시작해야 한다고, 그렇게 시장이 가격적으로 쌀 때 시작해서 높아지는 과정을 지켜봐야 나중에 크게 올라가는 시장의 끝에서 포모를 느끼지 않을 수 있다고 수없이 얘기해 왔습니다. 코스피가 6천 근처에 다다르니 주식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정작 코스피가 낮을 때는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죠. 물론 기존의 시장 참여자들도 포모를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포모의 형태가 다르죠. 기존 참여자들도 내가 들고 있지 않은 특정 종목이나 내 포트폴리오 밖의 자산이 폭등할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미 시장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왜 하필 저건 내가 못 샀지?
이런 식의 포모는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강도 자체는 시장 밖에 있던 대중의 포모와는 다릅니다. 그동안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중은 주식시장이 오르면 기존 참여자들은 모두 돈을 벌고 있을 것이라는 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해왔는지, 얼마나 복잡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그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오른 시장만 단순화해서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시장은 시장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다고 해서 계좌가 항상 풀비 중이었던 것도 아니고 같은 시장 안에 있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종목을 들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중간중간 현금 비중을 늘렸을 것이고 2차 전지 광풍의 꼭대기에서 물려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누군가는 상한가 종목과 급등주만 쫓아다니다가 폭락에 계좌가 묶여 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특정 종목이나 지수 자체는 크게 올랐어도 실제로는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돈을 별로 벌지 못했거나 오히려 손실을 본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 밖의 일반 대중은 이런 복잡한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승장을 보면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주식시장이 올랐으니 기존에 주식하던 사람들은 다 돈을 벌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되죠. 그러니 나만 뒤처졌다는 생각에 포모가 강하게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시장 밖 대중의 포모는 시장을 둘러싼 단순화된 서사를 믿으면서 점점 커지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은 이미 다 벌었다고 믿는 순간, 그래서 나만 뒤처진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 그때야말로 오히려 가장 냉정해져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모두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정말 모두가 웃고 있는 것이 맞는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분석인지 불안인지 그것부터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의 작년 11월 초 포모를 잡아냈던 영상은 당시 증시의 과열을 상대 강도 지수, 즉 RSI를 통해 포착한 경우였습니다. 반면 이번 하락 직전의 과열은 지수 차트와 볼린저 밴드의 이격을 통해 포모를 잡아낸 것이었죠. 오늘 이야기하는 영상의 내용은 대중들의 포모에 대한 심리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 세 가지를 잘 관찰해보고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는 RSI 같은 보조지표를 보고 차트상으로는 볼린저 밴드와 차트의 이격을 확인하고 심리적으로는 지금 시장 밖 대중이 얼마나 강한 확신과 조급함을 보이고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시장의 과열 신호는 훨씬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이 느끼는 포모의 강도를 판단할 때는 뉴스의 분위기나 유튜브 영상의 댓글 반응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상승 막바지의 분위기는 작년 10월 말보다 대중의 추가 상승 확신이 훨씬 더 강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인상으로는 단순한 낙관을 넘어 거의 신념에 가까운 분위기처럼 보일 정도였죠. 물론 이런 판단은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생각과 분위기는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 경험이 많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까지 확신에 찬 강세 전망을 당연한 것처럼 말하기 시작할 때 저는 경계감을 크게 가집니다. 그게 기술적 분석으로 과열 신호와 맞물리면 좀 확신을 하는 편이죠. 그것은 추가 상승의 안전 신호라기보다 과열이 상당히 깊어졌다는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술적 지표의 과열과 대중의 포모가 겹치는 순간은 추격 매수를 가장 경계해야 할 자리이기도 합니다.